혹시 미술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창작물들이 어떻게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 강력한 도구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예술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뜨거운 주술행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 깊은 동굴 속 주술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의식으로 또 별에 새긴 최초의 지혜를 지나서 마침내 예술이 어떻게 완벽한 도구가 되었는지 그 사라지지 않는 본능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떠날 시간여행의 지도입니다. 구석기 동굴벽화에서 시작해서 철기시대의 단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생존 도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구석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예술은 말이죠, 어둠 속에 던지는 아주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염원, 바로 그거였어요. 나스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깊고 캄캄한 동굴 안쪽에 이걸 왜 그렸을까요? 이건 사실 강력한 의식이었습니다. 동물을 그리고 거기에 창으로 찌르는 흉내를 내는 행위는 실제 사냥에 나가기 전에 그 동물의 영혼을 먼저 제압해서 사냥의 성공을 보장받으려는 아주 절박한 마법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손에 딱 쥘 수 있는 작은 마법 도구, 바로 빌렌돌프의 비너스상입니다. 보세요. 얼굴, 팔다리 거의 없어요. 오직 과장될 정도로 큰 가슴과 엉덩이만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다산과 풍요, 즉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빌었던 강력한 부적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에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석기 시대에 마법이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랑스 효베 동굴 벽화에는 사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사냥감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담아냈을 수 있거든요. 또 로셀이나 브라상프의 비너스상들은 빌렌도르프와는 또 다른 스타일로 풍요를 기원했고요. 결국 각 공동체가 처한 환경이나 생존 방식에 따라서 그들이 빌었던 소원, 즉 예술의 형태가 다 달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인류가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술도 규모나 목적 면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이걸 보시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개인적으로 속삭이던 소망이 이제는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거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한 거죠. 스톤헨지 그냥 신비로운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우주와 소통하려고 했던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시도였어요. 해와 달의 움직임에 정확히 맞춰서 돌을 세웠다는 건 이제 단순히 동물을 잡게 해달라고 비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대한 질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시도로 바뀐 거죠. 이런 변화는 저 멀리 노르웨이의 알타 암각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제 그림은 동굴 벽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야외 바위에 새겨지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세요. 사냥, 낚시, 배. 이건 말이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종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는 세상을 알고 싶다는 지식에 대한 필요로 진화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이 놀라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네브라 스카이디스크죠. 이건 그냥 예쁜 청동 원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술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를 이어주는 인류 최초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의뢰가 관찰하고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더 이상 하늘에 비는 게 아니라 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술이 과학의 싹을 틔우는 인류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발전이 철기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정점을 찍는지
예술과 기능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여정의 끝에 바로 이 스키타이 단검이 있습니다. 여기 새겨진 정교한 동물 모양. 이게 그냥 장식일까요? 아니에요. 동물의 힘과 날렵함을 이 무기에 불어넣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동시에 무기로서의 기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주술, 상징, 기능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긴 여정을 하나로 묶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능이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인류의 예술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처음엔 생존을 향한 절박한 염원이었죠. 그게 신석기 시대로 와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의례가 되고 청동기 시대에는 우주를 관찰하는 기록이 됐다가 마침내 철기 시대에 와서는 예술과 실용성이 합쳐진 완벽한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은 처음부터 아름다움을 위한 어떤 여유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통제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 최초의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선사시대의 예술이 거친 자연에 맞서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면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 예술은 과연 뭘까요?